안녕하세요. 시로 피운 꽃, 시를 읽으며 피우는 이야기꽃, 시꽃 이야기꽃 코너의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시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피워낸 시꽃 이야기꽃을 만날 텐데요. 책다새는 2018년부터 1년에 2번 시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자신이 좋아하는 시와 이에 대한 해설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청소년들이 모두 저작권을 기부해 주었기 때문에 누구든 책다새 홈페이지에서 자유로이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오디오북 작품들을 만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도 다문화 청소년도 그리고 글자보다는 소리로 시를 만나고 싶은 누구라도 언제든 들을 수 있는 시 해설책.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1)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 월촌중학교 2학년 백민영 해설. 2.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송양고등학교 2학년 이채린 해설. 3.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홍대 부속 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유민 해설. 4. 김소월의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화미디어고 2학년 정연우 해설. 5.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숭문고등학교 2학년 박상현 해설. 6. 조향미의 못난 사과. 서울여자중학교 2학년 오다현 해설. 7.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광성중학교 1학년 정수한 해설. 8. 윤동주의 참외록. 신수중학교 1학년 김수민 해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는 청소년들의 지치고 불안한 심정을 잘 나타내주는 시인 것 같아 선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방학 동안 수행활동을 위해 흔들리는 꽃이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함께 영화 UCC를 만들면서 표현하고자 했던 주제여서 더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시의 한 행이 끝날 때마다 뭐뭐랴와 뭐뭐도, 뭐뭐니로 마무리가 되어서 재미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교 입시라는 압박에 시달리며 공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흔들리고 지치는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인 우리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누구나 흔들리고 흔들리면서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에서 특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부분은 당장 공부하기는 힘들지만 이를 겪고 나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위로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의 부분은
누구나 바람과 비라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서 성장하게 된다는 의미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상 월촌중학교 2학년 백민영이었습니다. 즐거운 편지 황동규.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제는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또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평소 문학에 관심이 많은 편이고 좋아합니다. 시조부터 현대소설까지 문학은 가리지 않고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시를 가장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입니다. 이 시를 고른 것도 온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시인의 첫 시집 어떤 개인날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시인께서 저와 동갑인 18살 때 연상의 여대생을 사모하며 쓰신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시는 전 이연으로 이루어진 자유시로 내재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재는 사랑과 기다림인데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을 늘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다림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는 사랑의 굳은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루지 못할 사랑으로 인한 젊은 날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때묻지 않은 시각과 감성이 풍부한 서정적인 어조로 형상화한 낭만적, 우수적 성격을 띤 서정시이기도 합니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시를 좋아하는 저로서 감탄만이 나오는 표현법이 눈에 띕니다. 제1연에서는 반어적 표현법을 사용해 그대를 생각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 것인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살짝 반어적으로 느껴집니다. 분명히 시는 슬픈 어조인데 즐거운 편지라니. 제2연에서 시인은 본질적인 사랑의 영속성을 믿기보다는 사랑이란 내리는 눈과 같아서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그치는 때가 있는 것이므로 늘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라는 다소 파격적인 표현법이 눈에 띕니다. 또 시인은 그러한 조건을 모두 인정하면서 기다림이라는 변함없는 정서를 바탕으로 그대를 사랑한다고 노래합니다. 참 여러모로 사무치는 표현들이 눈에 띄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송량고등학교 2학년 이채린이었습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조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니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어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지막하야 어니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일단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배운 시라 익숙했고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학 시간에 작가가 살아왔던 삶이나 가치관 같은 것이 대개 그 작가의 작품에 반영된다고 배웠는데 이 시가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홀로 외로웠을 백석의 심정이 잘 느껴지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흰 바람벽에 비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 생겨 단란한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 홀로 방에 앉아있는 화자, 즉 백석의 모습과 대조되면서 그러한 심정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불빛과 무명서체를 사용해 자신의 심정을 형상화한 것도 참 기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운명론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던 다른 시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그런 작가의 태도가 작가가 자신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원동력 같은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면 좌절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주변 사람 탓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백석은 자신의 고단한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심지어 자긍심을 느끼면서 고결함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유민이었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김소월.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려올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 시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라는 시구가 마음에 와닿아 이렇게 낭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엔 달이라는 시적 대상과 그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상인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라는 시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이 시의 화자는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그 존재감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달이 계절에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도, 늘 거기 있음에도 이렇게 사무치게 그립다는 것도, 달이 아무리 밝아도 자신이 그 달을 바라보고 있으리란 것도, 그 달의 서름도 예전엔 미처 몰랐다고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임에도 그 존재를 예전엔 미처 몰랐다고 하는 것을 보아 제 생각엔 아마 화자는 어떤 계기로 인해 달에게 혹은 주위의 모든 사소한 사물들에게 최근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그냥 보아 넘겼을 달을 보며 그 존재를 새삼 알아채고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서러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기는 아마도 사랑 혹은 이별이겠지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는 시 자체가 짧기도 하고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간결함에서 오는 진솔함이 이 시만의 진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상 이화 미디어 고등학교 2학년 정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의 여힌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란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충분히 낭만적인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를 선택한 이유가 낭만적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시적 화자는 모란을 보기 위해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란이나 여타 꽃들의 특징은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꽃이 지니는 가장 큰 의미는 불연 속성입니다. 꽃이 핀다는 것은 곧 꽃이 질 것이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해 꽃이 한번 피어나면 영원히 피어난 채로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필연적으로 꽃이 지게 된다는 것이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시에서 화자는 시행마다 할 테요 라고 말끝을 맺으며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고 있을 화자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을 가정하고 화자 자신이 그날의 봄의 여인 서름에 잠길 것이라 예측하는 것을 보아 화자는 이미 꽃이 지니는 아이러니한 불연 속성이자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인지하고는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려왔을 화자는 모란과 짧은 만남의 뒤로 다시 서러움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기다림의 과실이 짧은 만남임을 알고 있는 화자는 허무할 법하지만 또다시 모란이 피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릴 것이라 말합니다. 봄과 꽃을 마냥 기쁨과 아름다움이라 여겨온 독자에게 슬픔이 존재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찰나의 기쁨, 각자에겐 행복이나 또 다른 가치를 위해 긴 시간을 인내하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독자들이 슬픔의 존재를 알게 된 후 비애의 감상에 빠지거나 단순 통곡할 것이 아닌 인내와 그 속의 노력을 통해 슬픔을 승화할 것을 일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를 선택한 이유 역시 이 점 때문입니다. 이상 순문고등학교 2학년 박상현이었습니다. 못난 사과. 못나고 흠집난 사과만 두세 광줄이 담아놓고 그 사과만큼이나 못난 아낙네는 난전에 앉아있다. 지나가던 못난 지게꾼은 잠시 머뭇거리다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 꺼낸다. 파는 장사치도 팔리는 사과도 사는 손님도 모두 똑같이 못나서 실은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 저는 이 시가 사람을 사과에 빗대어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조양미 시인의 못난 사과는 전체 시가 6행인 비록 짧은 시이지만 이 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명확한 것 같아서 더욱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이다 라는 단정적인 어조가 사용되어서 실제로 일어난 일 같았습니다. 이 시의 1, 2, 3행에 나오는 못나고 흠집난 사과와 아낙네 그리고 지나가던 지게꾼이 모두 못나지만 다 같이 모여서 만드는 그 투박함과 따뜻한 마음씨가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지게꾼도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 꺼냈다 라는 말에서 짐작하고 온데 경제 형편이 마냥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전을 하던 아낙네의 사과를 사주는 지게꾼의 따뜻한 마음이 심금을 울렸습니다. 모두 똑같이 못나서 실은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 라는 마지막 말에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것 같아 모두가 다 못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에 나온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미소를 자아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 서울여자중학교 2학년 오다현이었습니다. 즐거운 편지 황동규.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즐거운 편지, 황동규. 해설. 이 시는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즐거운 편지 제목을 들어봐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느낀 점은 청소년기에 올라와서 마음이 복잡하고 하루에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분이 들어있었는데 이 시를 읽으니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저의 부모님입니다. 힘들게 할 때도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저를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저도 사랑을 하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않고 기억하겠고 어느 힘든 순간이 오면 떠올리며 이겨나가야겠습니다. 내 기다림의 마음은 사춘기에 요동치는 마음을 간절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이상 광성중학교 1학년 정수환이었습니다. 참외록 윤동주.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외에 글을 한 글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으로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외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 이 시의 흐름을 보면 이 시의 거울은 반성과 성찰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면에서 화자는 또 한 줄의 참외록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그때 그 젊은 나이에 라는 표현처럼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현재의 삶을 반성하는 또 다른 성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우리는 반성할 일이 없는 삶이 불가능하고 현재의 고백조차 훗날 참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시에 감동받은 이유는 윤동주 선생님의 적절한 비유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씻어 나가야겠다는 느낌이 들어 존경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잃어 느꼈을 고통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윤동주 선생님의 생각이 깊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멋진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 신수중학교 1학년 김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